아니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하는데 어디다 대고 니나 해 니나. 화내지 말라며.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오늘은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벌써 석 달 전에 처음 이 계엄령 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 비슷한 행위는 여러 번 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로 겪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아 위대하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냥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아 그렇긴 하네 또. 그러니까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심우정이.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생각해봐요. 지금 국힘당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네. 그 203표로 탄핵했잖아요. 네. 아 탄핵 가결. 그것도 기적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주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럭키비키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그래도 다소 마음의 짐이 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은 게 저를- 아니고 네. 그때 전화해서 비분관계했던 심우정도 진짜고 예. 아 진짜요? 이번에 지귀현 판사의 판결을 네. 빙자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도 진짜예요. 예. 응? 우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 저 나쁜 놈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 그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에요. 행동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목적이 어떤 네.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 건은 과거에는 권력 비판적 심우정의 모습. 근데 지금은 권력 옹호적 심우정의 모습.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때도 최강욱 의원은 권력을 권력자였나? 갖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심우정은 아 그런 거야?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99.99% 그러니까 우리 말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에 하나를 퍼센티지로 하면 10,000분의 1이니까 0.01%야. 한 그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고 99.99%의 확률로 탄핵 인용이에요. 몇 대 네. 몇으로 하든 뭐 상관없이 탄핵 인용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조건에서 충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출장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지가 살려고 하는. 예, 수상하다고 심우정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귀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판사가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냐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또 맞아요. 1심 재판장.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을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한거 즉시 한거도 안 하고 보통 한거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로 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아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벌써 천년왕국 됐지. 그럼요. 이상사회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늘 인간 사회는 이래요. 그러면서 점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 엘리트가 행정기관이나 무슨 법원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악마화하고 그 윤석열을 분칠했던 그 언론도
우리의 권력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이 6개월을 못 가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국민들이 그걸 심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 중에 일부가 또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뭐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네.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국회 유리창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볼리비아 되는 거야. 지난 200년 동안 그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볼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 투사가 스페인에서 독립시켜서 이름이 볼리비아가 됐잖아요. 이게 200년쯤 됐어요. 독립한 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192번인가 192번째가 몇 달 전에 일어났어요. 진짜요? 그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 쿠데타도 있었고 좌파 쿠데타도 있었고 우파 쿠데타도 있었고 또는 쇼 쿠데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뒤에서 들을 쑤셔가지고 하는 쇼로 하는 실제 쿠데타가 아닌데 쿠데타인 척하는 쿠데타도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빨리 좀 하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3주씩이나 끌 일이야? 아 진짜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구나 이 사람들. 국민들 얼마나 다급한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요.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또 이토록 아름다운가. 왜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한데 또 발전하는가. 네. 역사는.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모두 각자가 다 불완전하고 무엇이 궁극적 진리인지 알지 못하며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환경에 처하냐에 따라서 판단착오를 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각자는 다 그렇게 사는데 네. 근데 몇천만 명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난 70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 말씀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게 네. 4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그때 밧줄에 묶여가지고 수입과 항소유 썼을 때 유시민 학생이 40년 후에 지금 남미를 가가지고 야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그럼요. 저는 세월이 갔다고요. 지금 제가 뉴욕 맨하탄의 하이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옛날 철길 이렇게 네. 만들어놓은 우리 서울로 산책로가 같은, 있는데 네. 우리도 그런 거 네. 있죠. 거기를 걸으면서 그 돈이 줄줄 흐르는 빌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미친 것 같은 자본주의 이 체제 속에서 우리 5천만이 된 국민들이 이게 부대끼면서 이만큼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 네.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웠고요. 네. 좀 뿌듯했어요. 우리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못난 점도 많지만 우리 함께
서로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 이러면서도 잘 해왔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 경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춘향이 하는 이도령을 만나서 푸는 것이지 변사또를 감옥에 집어쳐넣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요. 글쎄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예. 의록에 있는 말씀인데 확실히 그 어려운 싸움을 해보신 분이라 아, 여유가 있으시네. 저보다는 좀 낫네요.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아 진짜요. 20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 그럼. 차원이 달라. 감사하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감사해. 그 아, 불안은 우리의 삶을 젖먹어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네. 네. 의지만 다지면 돼요. 네.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 네. 아 좋네. 네. 마지막에 네. 내가 너무 배불렀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